자, 한국항공우주주의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월요일인 걸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한국항공우주 오늘 잘 버텨줬어요.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98,000원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살짝 빠졌죠? 11억 원 정도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무빙이 나왔다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조금 있다가 얼마나 빠졌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 듯한 캔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4,400원에서 마이너스 13%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을지언정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내용의 좀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항공우주 거의 비슷한 산업군을 하고 있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주공시가 좀 올라와 주었죠. 그러면서 조금 방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통평을 좀 내드리면서 이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까지 이 방산이 조금 더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해왔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600 종목도 안 됐습니다. 산정되어 있는 게 2,100여 개 정도 되니까 하락 같은 경우에 1,900 종목.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봐도 약세장이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중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 조금 약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면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톤 다운된 것도 맞지만은 이게 현행법상으로 지금 이제 수정이 될 것 같은 10억으로 거의 픽스가 될 것 같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의 느낌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가던 종목들이 신규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욱더 코스피 5천을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차익 실현을 고민할 때쯤 이 이슈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이게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APR이 거의 상징적이었는데 APR이 23만 9천 원에서부터 좀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한 번씩 톤 다운 됐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노란색 선이 21선을 좀 올라타줘야 돼요. 1200원 선까지는 올라와줘야 얘가 반등의 추세로 들었구나라는 어떠한 기준을 내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매번 영상마다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매출이었던 이 고정익, 그러니까 날개가 고정된 비행체를 말하는 거고 회전익, 헬리콥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다음번 3분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오늘 이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결산 공시 마감일이 되었기 때문에 1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오늘까지 다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씩 늘어지고 이런 것들 좀 개별적인 회사 이슈 혹은 결산일이 9월 말인 회사들을 빼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3분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한 판국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였어요? 제가 광복절날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회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어떻게 얘기로 가고 있느냐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딱 이거 만날 때 이거 진짜 멋있는데, 트럼프랑 푸틴이 만났을 때 머리 위로 B2 전략 폭격기랑 그리고 이걸 호위하는 F-22 전투기 4대가 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래스카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의 땅이죠. 그래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푸틴도 살짝 오줌을 찌렸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래스카 협상은 상당히 이 두 국가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을 때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를 돌려서 표현을 한 거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싸움을 진행 중인데 러시아를 중립 위치로 돌려놓기만 해도 미국 측은 이득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는데 이거는 굳이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알래스카라는 지역은 미소 냉전 시대 이전에는 연합국으로서 2차 대전의 공동 승전국이었죠. 영국, 구소련,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 측이었죠. 그래서 공동 승전국이죠. 더 거슬러 올라간 미국과 러시아가 우호적인 협력을 하던 시대를 의미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젤렌스키는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나토 가입을 원하는데 이거 불가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유럽은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러우 전쟁에 발을 뺄 테니까 젤렌스키를 유럽연합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전쟁을 이어가라라고 말을 할 겁니다. 국방비에 대해서 대폭 늘리기 시작했으니 다음 타겟이 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방위비의 부담을 엄청 박하게 늘린 국가가 있어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지금부터 보면 설명드릴 건데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럽 대륙이죠.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현재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오는데 여기가 거의 이 정도 뺏겼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인데 이게 뺏겼어요. 지금 유럽 대륙들은 다 지금 비상이죠. 혹시나 러시아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되겠죠. 왜? 실제로 거의 우크라이나는 지금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상당히 친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용로로 이런 식으로 바로 쳐들어오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독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독일이 얼마 전부터 재무장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세계 1차, 2차 대전 났을 때 시나리오랑 똑같아요. 독일이 갑자기 재무장을 하고 전 유럽이 국방비에 대해서 투자를 올린다.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폴란드는 PTSD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반기에 충분히 더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 외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결국에는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민간 투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추세 국가 갱신 1차 목표 주가 12만 원을 금방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뉴스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4438에 5734 여기로 문자로 우주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주주님들은 좀 들어오셨으면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니까 뒤에 우주라고 보낼 때 우주 문자라고 이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확신을 느끼고 있어요. 이 종목은 뭐 1차 목표 주가 12만 원 뭐 당연치 사이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루해야 하고 간혹 가다가 자리가 좀 빠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채워드리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종목도 드려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포트를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률이 0.7 어떤 날 같은 경우는 5%로 마무리가 되고 잘 안 되는 날은 1%, 2% 혹은 두 자릿대 수익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승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매매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게 비중이 너무 커버리거나 혹은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대응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확실한 종목들로만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황프로님 근데 뭐 9%, 5%, 2% 일부 치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리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적금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로 잡아봅시다. 이 수익으로 우리가 20거래, 그러니까 한 달간 저랑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2만원, 2만 1,000원, 2만 2천원 이렇게 벌어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최종 수익률로 갔을 때 얼마예요? 한 달에 48점. 이걸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한다고 계산을 합시다. 그럼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주식 테마는 승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중인 소통방에서 제가 매일 진입해야 될 타점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010-4438에 5자 되시고 조금 더 큰 자, 8월 4일 제가 YG 플러스 주주님들한테 드렸던 내용이죠.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아주 머리를 잘 쓴 세력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재료를 갖고 있느냐. 투자주의가 풀리는 날을 대상으로 해서 K-POP 데모터스 이와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 캡처했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8,770원 여러분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YG 플러스 어떻게 됐습니까? 9,630원까지 바로 다음날 직행을 했고 YG 플러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검정색으로 여기가 8,770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날 대비해서 두 차례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소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30 이상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8,700원에서 30% 올라가게 되면은 12,000원 언저리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자리가 나오는 것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는 게 제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 4438-5734 여기로 대동 보내주시면 참가가 완료되고요.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구독자인 걸 확인하고 입장 요청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 안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으로 거절 처리되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황프로님 매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낮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손이 느려서 단타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요? M&A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실탄을 장전을 해서 하반기에 AI와 로봇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데 요거 이 중에서도 제가 로봇과 관련된 종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워렌 버핏도 주목 중이면서 전 세계 자금이 다 모인 투자처 그 중에서도 한 종목으로 이 수혜가 집중이 되고 있는 내용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거 무언지 바로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저는 바닥 대비해서 한 3에서 400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한 수익이 나실 것 같아서 그 종목도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 %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 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번에 젠슨 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술력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불과 4년 전에. 근데 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쌀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 회사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 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 재료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 노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 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에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을까요?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 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에 띄었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5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5 실제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4438-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간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넣으면은 10중 8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2배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슨왕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천 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4, 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